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진짜 발표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책을 한 권 쓰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간 고생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출판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기존의 우리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구분해 놓은 게 노동과 작업과 행위가 있다. 인간의 활동에는 노동, 레이버, 작업, 워크, 행위는 액션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기술적 실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실업의 시대라는 것은 일단 레이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으로 달려가거든요. 얼마 전에 자율주행 화물차가 맥주를 옮겼어요. 기사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그래서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얼마나 가까울지는 퀘스천이고요. 일단 레이버는 사라지고요. 워크하고 액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활동 중에서. 그러면 워크하고 액션만 남았을 때는 가치평가가 굉장히, 모든 활동의 가치평가가 비화폐성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과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어떤 좌파냐 우파냐의 이데올로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이거는 인류사적인 변화를 벗어나서 굉장히 지구사적인 변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미래인문학이라고 책을 지은 거고요. 책 제목을. 그럼 왜 지구사적 변화냐면은 인간의 활동의 범위에 대한 그 패러다임 자체가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무생물, 즉 광물이나 무생물, 반도체가 인간을 능가하는 지성을 갖게 되고, 바이오 나노 혁명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무생물의 지성이 미생물이나 생물권하고 소통하는 단계로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이 지구가 애니미즘이 되고 가이아가 된다. 지금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심각하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성남시장의 그 기본소득 같은 것이 이 레이버가 사라지고 워크와 액션만 남는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작은 액션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작은 액션인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탈노동의 시대다. 기술적 탈노동의 시대고, 그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불완전한 무산계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없고 심지어 알바까지 힘든, 그렇다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계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포스트 포디즘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탈중심 다가치화 되고 분권화가 되고 하는데, 문제가요, 탈국가와 탈조절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그게 포스트 포디즘의 핵심입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이 흐름을. 왜냐면 완전히 지구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국가가 조절할 수 없는 그 탈조절화가 되는 시대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고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과연 있는가 없는 것부터 논의를 해야 되고요. 과연 골든타임이 지금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마치 지구온난화를 막는 골든타임이 과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것처럼 오늘인가 지금 북극 기온이
20도가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현재 북극 평균 기온이 5도씨래요. 유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들어가 보자면요. 그래서 미래 인문학은 우리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탈국가 탈조절화되는 포스트 포디즘의 관점에서 대한 경제와 대한 생태와 대한 문화를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렇게 불러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는 시대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전의 자본주의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진 다음에 했던 저 인터뷰 두 가지를 보면은 과거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창의성에 의문이 가고,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바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금 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정도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레이버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바둑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난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세돌이가 광고비로 돈 벌었잖아요. 그 이후에 바둑으로 돈 번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시대가 끝나는, 그 노동 가치가 완전히 초월되고 해방되는. 제가 이거를 초가삼간이란 말로 사자성어로 정리해봤거든요. 초가삼간이 뭐냐면 가치 초월의 시대라는 거예요. 초월적 가치가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삼간이, 우리가 보통 삼간하면은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의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가 완전히 초월되는 시대라는 거죠. 초가삼간의 시대인데, 그래서 그것을 글로 이제 쭉 해봤고요. 이 다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딥러닝 연구한 이후에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16년에 100%에 도달했거든요. 저 도표대로라면. 그러니까 이미 그 지성이 어마어마한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일단 거기 놔둬보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파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제 귀족 사회하고 노예 사회가 저 절구통이라고 본다면, 자본주의 이후에 저게 와인잔으로, 칵테일 잔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큰 기업들이 큰 부를 갖게 되는데, 저게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기업조차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파괴하듯이 대기업이 돈을 못 버는 시대가 와요.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대기업의 부가 주저앉게 되고 소뚜껑 모양으로 바뀐다. 여기서 제가 와인잔까지는 기존의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고요. 소뚜껑 모양하고 물병 모양하고 말풍선 모양은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용어 자체가 없어요. 인터넷 검색해봐도요. 그래서 저렇게 바뀌어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제가 비물질, 무생물의 지성이 생물권과 연결되는 그런 현상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단순히 우리가 화폐가 물질적인 코인이나 지폐에서 상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화폐화되지 않았던, 즉 돈을 주고 살 수 없었던 것들이 가치화되는 현상이 동시에 온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거든요. 자, 그렇게 가서 이제 블록체인 혁명은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이거예요. 실업률이 99.9%에 도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레이버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적인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대처해 볼 것인가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한글 페이지로. 한 칸만 더. 그 실업률 도표 일단 놔둬. 이게 지금 심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025년 이후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의 가격이 떨어져요. 저때쯤 되면. 기술력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실업 사태가 오는데, 저 흐름이 이제 국가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만물 가치의 그 평가 인정 공유 교환망이다.
생물과 무생물이 연결되는 혁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그것을 짧게 만물망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미래 사회는 당분간은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한 3, 40년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지갑이 비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부를 가져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다가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를 일구었던 사람들이 그 기술력이 값싸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막스가 얘기했던 시대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막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토피아를 그러니까 먼 미래 사회는 어차피 기술적 유토피아가 와요. 저는 온다고 보는데 굉장히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의 그 어떤 불황을 겪고 나서 오는데 막스는 자유 생산자들의 자발적 활동의 연합 뭐 이렇게 미래 유토피아를 정의했는데 여기서 막스가 틀린 게 뭐냐면 자유 생산이라고 부른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생산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버가 인간의 몫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유 생산자들의 자발적 연합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기술적 유토피아 시대에는 그냥 자유 활동가들의 자발적 연합으로 바뀌는 거죠. 액션하고 워크만 남는다고 그랬는데 워크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워낙에 발달해버리면. 그러니까 액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그 연결망이 되고 그 연결망에서 그 자유로운 활동을 근거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란 과연 무엇이냐. 노동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자본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노동 가치에서 활동 가치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다양화돼 버리는 게 블록체인 혁명의 세상이에요. 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렇게 일단 놔둬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질 직업의 6가지 특성을 보면은요. 점점점 인간이 뭔가 자기 능력 개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3번이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일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키워드만 남아요.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 이거 3개 말고는 다 사라져요. 인간의 직업이.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연결됐을 때는 우리 인간 수준에서의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 정복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간은 99.9% 실업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원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다 볼 시간은 없었고요. 그 책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파가 나와요. 저 위쪽에. 그래서 저기 보면은 무슨 법률 서비스, 지식 서비스, 뭐 생산, 어떤 정치, 뭐 변호, 뭐 글로벌 네트워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블록체인 레볼루션의 핵심이고 이 책은 아마 1월 달쯤에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나올 거고요. 제가 이 번역자랑 한 2-3시간 토론을 했어요. 이 책을 쓰기 전에요. 번역자가 제 후배거든요. 대학교 후배.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종이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넘어갈게요. 한 번 더요. 네, 이 정도로 놔둬보시고요. 그냥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뒤쪽에 뒤쪽에 안 나오나? 더 나올 거예요. 여기 놔둘게요. 이게 이제 뭐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가치 이동의 초전도 시대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이동이
전기 저항 없이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저항 없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특성이 뭐냐면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없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 수수료가 있는 이유, 비트코인이 수수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팅하고 전기 소모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수수료가 정당화되고 사람들이 채굴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 자체도 사라집니다. 가치 이동의 초전도 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10년 내에 지금 현재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체제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방식의 블록체인 혁명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치 이동의 초전도 시대는 대의민주주의까지 블록체인 정치망으로 정치적 블록체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 이민아 씨가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그 전체는 블록체인 경제 활동의 특성이 뭐냐? 그게 뭐냐면 정형성이 탈피가 돼요. 무형성이 돼요. 이거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화폐 가치 자체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가치 평가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가치 평가의 무형성, 다중성, 그다음 다 가치의 교환 가능성, 이게 블록체인 경제 활동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래 경제의 롱테일 변화가 이제 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상황에서 지켜봐야 되는 게, 저게 이제 그 미래 경제가 변해가는 거를 6단계로 제가 그 롱테일, 지프의 법칙 롱테일 몇 함수 그래프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한계가 오죠. 인구 감소, ICT 플랫폼, 생산비의 절감. 그래서 생산 인력은 10분의 1로 줄었는데 생산량은 다시 10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전쟁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면은 글로벌 1등하고 독창성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발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제가 저번에 드렸던 책에 삼성의 살 길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삼성은 이렇게 해야만 산다라고 한 10개월 전에 쓴 책에, 삼성은 무인 자동차 내에 IoT 시스템하고 소규모 커넥티드 카 시스템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책을 쓴 적이 있어요. 10개월 전에. 근데 정확하게 삼성이 하만을 인수합니다. 하만이 거기에 하만하고 삼성이 결합하면은요, 그 분야에서 1위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거의 10조를 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쨌건 저는 삼성이 완벽하게 해체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고 살짝 연착륙되는 지금 수순으로 갔다, 하만을 인수함으로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건 삼성조차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분야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하만을 인수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저는 30년 불황이 온다고 봅니다. 현대가 지금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은 좀 많이 해체되고 인수합병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거대 플랫폼 기술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중소기업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지금은 대기업끼리 인수합병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끼리 인수합병 된 이후에 다가오는 바람이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 가격이 싸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흐름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롱테일이 짧아져 버려요. 중소기업의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4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로봇,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중소기업이 망하죠. 그 다음 단계가 인공지능이 로봇한테 감성을 부여해버려요. 이게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서비스업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대기업의 해체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해체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비스업까지도 인공지능 로봇이 저는 100%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대량 실업의 시대에서는 이제 4단계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4단계에서는 저는 국가가 이걸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4단계로 갔을 때의 사람들의 그 충격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치. 저는 그 정도밖에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단계로 가면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서비스업까지 파괴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빈지갑이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5단계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 경제 속으로 흡입이 됩니다. 기존의 경제권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블록체인 경제가 되면 5단계가 되면은 블록체인 경제 활동의 무형성, 다중성, 다 같이 교환 가능성 때문에 시간이 지금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형성, 다중성, 다 같이 교환 가능성이 이 블록체인 경제에 가져오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이 망가지고 개인적인 서비스까지 망가진 이후에 또 다른 가치가 블록체인 혁명 이후에 어떤 기존의 자본주의화 되는 방식으로 살짝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말풍선 경제로 가는데 그때 이 다중들의 어떤 수익이 롱테일로 바뀔 수 있는데 5단계 블록체인 완성기 이후의 롱테일은 지금의 화폐 경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패러다임의 가치로서 인간들이 어떤 부재가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간단하게 이제 3분 내에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안은 이겁니다. 일단은 국가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치 거버넌스 실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협치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가가 조절할 수 없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은 양극화로 밀란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절할 만한 정부 기구의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주주의의 그 문화가 굉장히 빨리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가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협치 거버넌스 실험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불완전한 실업자 무상계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로봇 복지와 그러니까 프레카리아트 계급을 대상으로 한 로봇 복지가 기획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레이버에서 액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노동에서 활동권으로 넘어가. 미래 인권의 핵심은 활동권이에요. 나 이런 활동 하고 싶다면 그걸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방식인 거죠. 아니면은 어떤 단체가. 인권의 핵심이 활동권이에요. 뭔가 나 좀 활동하게 해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복지하고 문화산업하고 이제 신조어를 하나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에코리컬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에코시스템하고 에그리컬처하고 문화 컬처의 그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에코리컬처 문화 생태와 생태 농업의 결합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되 최소한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확보하는 어떤 기본적인 활동이 주어져야만이 자존감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돈은 못 버니까 미래 사회는. 그래서 이제 초과삼간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의 가치 초월의 시대를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나온 게 BGE라고 이제 기본소득보장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만 마무리할까요? 우리나라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본소득 보장제가 빨리 확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수의 힘이 상당히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페이지에서 왜 그거를 강조했냐면은 3페이지에서 로봇복지 문화산업하고 에코리컬처를 왜 강조했냐면은 로봇복지하고 문화산업하고 에코리컬처가 비화폐적인 기본소득 보장의 대안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첨단 로봇의 보살핌이라든가 어떤 대화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그 로봇 뒤에서 뭔가 상담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첨단 로봇의 혜택을
프레카리아트 계급부터 먼저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기본소득 보장제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통과되기 어려울 때 그 미래 사회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지에 대한 체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좀